안녕하세요. 오늘 우라차차 라디오에 출연하게 된 저는 정승호. 저는 성기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청소년기 뇌병변 장애인들의 문화체육 등의 여가 생활에 대해 2회에 걸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이 두 번에 걸쳐서 우라차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전동 휠체어 축구입니다. 아, 그 익사이팅한 축구 말이죠. 정말 기대되네요. 사실 장애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보치아 정도인데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하는 운동이어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속도감도 있고요. 손사용만 어느 정도 되면 장애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게 참 알맞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전동 휠체어 축구를 처음 접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나도 처음엔 보치아를 했었는데 너무 정적이어서 좀 답답했고 또 보치아 게임을 할 때는 어머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했었는데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도와주기 힘드시다고 하여 보치아를 그만두고 3년 전쯤에 이 전동 휠체어 축구를 접했는데 나도 역시 너무 재미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도움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 혼자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외국에서는 대회도 열리고 월드컵도 열리고 한다네요. 예, 나도 어머님과 호주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이 전동 축구 경기를 보게 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서울 지부에서 전동 축구팀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파워테란이라는 팀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전동 휠체어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참 좋았겠어요. 나는 전동 휠체어를 타기 전에는 수동 휠체어를 타서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지만 이동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서부터는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전동 휠체어를 일찍 타지 않았나요? 그게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 걸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서 전동 휠체어를 추천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서 달라지거나 좋아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누가 뒤에서 밀어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근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를 나 혼자 해야 하니까 능동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리도 잘 알게 되고 길찾기도 알아서 하게 되고요. 좀 더 빨리 전동 휠체어를 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잠깐 이야기가 샜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한 전동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전동 휠체어 축구를 하면서 무엇이 좋았을까요?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나는 일단 친구들과 함께 전동 휠체어 축구를 하기 위해 스스로 경기장까지 찾아가는 것부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용인이나 이런 먼 곳에서 오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신났고요.
전동 휠체어 축구를 하면서 막 휠체어로 공을 몰아가고 그 공을 골대에 넣기 위해 이리저리 드립을 하는 것도 좋았고요. 전동 휠체어를 좀 더 내 맘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도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정적인 보치아보다는 동적인 전동 휠체어 축구가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경기장에서 집에까지 함께 가는 것도 조금 시간은 오래 걸려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가보지 못한 곳도 막 가보고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요. 집에만 있을 때 보다 너무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속담도 있어서 우리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많은 것들을 겪어보고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맞으려면 어떻게 고치거나 바꿔야 하는지를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하기 위한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복지관이나 체육관 같은 곳에서 잘 빌려주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뚝섬 유원지인데 야외이다 보니 더운 날씨에 땡볕을 맞고 경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비가 오거나 하면 경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쉴 장소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땡볕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동 휠체어 축구 경기를 하지 않는 친구나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연습 공간이나 휠체어를 운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참여 예산에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신청한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되어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어쨌건 공간의 문제는 50%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전동 휠체어와 경기용품입니다. 외국의 UCC 영상을 보면 휠체어가 경기용으로 따로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전 속도와 안전바 등등 가격이 한 대에 약 1,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구입하기엔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경기장에 비치해 두었다가 경기하러 오면 대여를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동 휠체어 충전소 같은 것이 함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책상에서 펜대를 굴려서 결정한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 축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더 즐거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서 집에만 있는 많은 친구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옛날보다 더 즐거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더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곧 여가 생활과 자립 생활의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방송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장애 청소년 청소녀의 여러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제발. Okay.